비움 요가 살롱입니다. 임산부 요가 지도자 과정에서 배우는 거 다 알려드려요.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임신 기간별 요가 수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기간은 1, 2, 3분기, 즉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요. 각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요가 수업을 짤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 분기인 초기는 마지막 생리가 시작된 날로부터 12주까지예요. 그래서 임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죠. 이 시기는 태아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임산부는 많은 신체 변화를 겪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신체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근육 이완에 중점을 두시면 좋아요. 첫 3개월 초기에는 신체 변화를 많이 겪는데 두드러지는 건 입덧이에요. TV 같은 데 보면 임신 사실을 아는 장면이 보통 입덧이잖아요. 또는 계속 하품을 하면서 졸려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6주에서부터 보통 입덧이 많이 나타나는데 길게는 12주 또는 16주까지 이어져요. 어떤 분들은 출산 때까지도 임신 내내 입덧 때문에 임신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입덧이 우리 산모님들에게 아주 큰 변화로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딸리고요. 피로하고 졸려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스도 많이 차고 변비로 고생을 하기도 해요.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가슴 불편감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예민한 변화의 시기로 감정적인 불안정 상태도 계속 이어져요. 이 시기는 난세포가 건강한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단계거든요. 그 반대의 말로는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고 태반의 미발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착상의 불안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조금 더 확고하고 기본을 닦고 속도를 늦추고 보다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가 수업을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임신 초기에는 요가의 목표를 안정성이나 긴장 완화, 자기인식으로 잡아두고 하는데 사실상 요가원에서 임산부 요가를 모집할 때 이 초기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는 쉽진 않아요. 보통 요가원들에서도 임산부분들을 모집할 때 16주 이후 이렇게 중기 이후분들을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이제 임신 전인 분이 계속 요가를 하시다가 임신인 줄 알았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거나 이런 상담이 들어오고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 레슨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이렇게 임신 초기 놓이신 산모님들을 알려드릴 때 목표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안전한 환경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임신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긴장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임산부분들이 요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해요. 이렇게 초기엔 요가를 알려드릴 때에는 주의할 사항들이 생기겠죠. 태반의 생성이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신경계 형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과도한 땀을 흘리게 한다거나 또는 고온의 환경을 피해야 해요. 그리고 복부에 압박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자세들은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되고 너무 높은 강도의 운동이나 빠른 움직임은 피해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셔야 해요. 동작 중에 어지럽다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강사에게 알리고 꼭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권장 자세로는 일단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고요. 브릿지 롤 자세나 골반을 앞뒤로 기울이는 것 같은
골반을 깨우는 자세가 좋아요. 골반을 개방하는 자세로 시작해서 다리를 순환시키고 자극하고 또 나쁜 체형이 되지 않도록, 나쁜 자세가 되지 않도록 무게 분산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자세가 도움이 되고요. 또 다양한 어깨를 풀어주거나 강화시켜주는 가슴 여는 자세 같은 것들도 좋아요. 그리고 기본 호흡을 연습하면서 심호흡이나 우자히 호흡을 연습하면 좋고요. 카팔라바티라고 해서 하복부를 강하게 당겨 넣으면서 강하게 내쉬는 숨을 이용하는 호흡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부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펌핑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태아가 아직 작고 조직 압박도 조금 미비하고 자궁은 여전히 가볍고 골반 안에서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엎드리는 자세는 괜찮아요. 그래서 배가 이 겉모습으로 봤을 때 배가 나올 때까지는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도 가능해요. 하지만 비트는 자세 같은 걸 할 때는요. 자궁에 연결된 넓은 일대가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비틀기는 조금 최소화하시고 만약에 비트는 자세를 할 때는 복부는 앞면을 바라보고 그 위쪽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게끔 유도를 하시면서 뒤쪽 등뼈 움직임에 집중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분기 중기는 임신 13주부터 28주, 그러니까 임신 4개월에서 7개월의 기간이에요. 태반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게 되고요. 호르몬 수준의 균형이 적당해지면서 임신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초기가 딱 지나고 나면 긴장된 마음도 조금 풀어져요. 임신 초기에 비해서 안정적인 시기로 체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임신의 징후가 신체 변화로 눈에 띄는 시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발생하는 균형적인 또는 안정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체 내부에 더욱 지지력을 키우게 되거든요. 이때 임산부들은 근육 강화나 유연성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주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분기, 중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태반이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으로 임신의 확립이 일단 산모에게 정서적인 불안을 많이 덜어주고요. 입덧이 사라지면서 식욕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져요. 초산모랑 경산모랑 조금 배가 나오는 속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거든요. 또 그거 외에도 각자 복부의 힘에 따라서 복부 크기는 다양하게 발현되긴 하는데 보통은 20주 정도가 지나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가 돼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궁이 커지고 그 외형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거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체중심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체형 변화도 진행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릴렉신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관절과 인대가 많이 느슨해지게 돼요. 그리고 혈액량도 최대 40%까지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혈액량이나 산소 요구량 때문에 심장의 크기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저혈압이나 빈혈 발생도 하게 되고요. 또 태동이 감지가 되는데 태와의 교감이 용해지는 시기죠. 또 외부의 소리를 태아가 이렇게 감지할 만큼 청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소리태교를 하기에 유리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이 중기의 특징에 맞추어서 어떻게 요가를 시킬 것인가 목표를 두고 보면 체력이나 기력을 강화시키고 또 골반과 척추에 대한 의식을 깨워서 안정성을 강화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중강도 운동량을 유지해야 해요. 이때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옆에 사람과 대화는 가능할 정도인데 숨이 찬 운동이에요. 사실 중강도 운동이 되려면 평소 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임산부들은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시거든요. 평상시에 하시던 분들이 조금 숨이 찬 운동 하실 수 있는데 이제껏 운동을 하지 않다가 임신하면 임산부 요가가 좋대 하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중강도 운동이 힘들어요.
그리고 체형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 출산 준비를 위한 호흡이나 힘주기 연습, 그리고 스트레스나 긴장 완화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해요. 아기 무게가 대정맥을 압박하게 되고 또 등 쪽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의 흐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 자세에서 임산부들은 감각의 마비를 겪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사바아사나 누워서 쉬는 자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적용해 보아야 해요. 요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일단 골반이 더 이상 자궁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가 골반 그 위로 복부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자세를 교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복부를 압박하는 동작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동작에서 그냥 하면은 넘어지거나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벽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낙상의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좀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언제나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중지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초기나 중기나 후기나 항상 같아요. 중기이실 때는 권장되는 요가 자세로는 일단은 복부의 압박을 피하셔야 되는데 복부가 조금 부드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기가 커지면서 자궁 위로 올라오고 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늘려주는 자세들 좋고 이 개개인마다 복부 근육이 좀 단단하면 압박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회음부 파열의 위험이나 요실금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자세들도 조금 좋고 거꾸로 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면 기어가는 모양처럼 이 내 복부 앞쪽 면이 바닥을 향하게 하면 그러한 압박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유리해요. 아기 자세 같은 것들요. 또는 테이블 자세 같은 거. 그리고 또 척추의 신체 정렬을 바로 하기 위해서 골반 중립 자세를 조금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골반 강화 그리고 근력 강화를 위해서 서서 하는 자세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는 다리 힘을 길러서 체력을 좀 보강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고관절이나 골반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기를 나중에 이제 출산할 때 유리해지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삼각 자세 같은 것들 또는 뭐 나무 자세 같은 것들 전사 자세 1, 2 또는 측각 자세 같은 것들 아니면은 파스바코나 아사나라든지 전사 자세 1 같은 것들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벌려서 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자세는 양 옆으로 벌려서 하는 자세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골반을 충분히 풀어주고 강화시켜주고 서서 하는 자세로 다리도 탄탄하게 해주고 이런 자세들이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중기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서 하는 자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서 하는 자세들을 빈야사처럼 너무 많이 달아서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냥 조금 한 자세씩 한 자세씩 하시고 쉬어가고 하시고 쉬어가고 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많이 힘들어서 골반을 열겠다 하시면 서서 하는 게 힘들면 앉아서 하는 힙 오픈 자세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가장 대표적인 자세로는 나비 자세로 알고 있고 구두 수성공 자세라고 해서 발바닥은 붙이고 무릎을 열어내어서 숙이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힙 오픈 자세를 하면서 앞쪽으로 상체를 굽히는 자세들도 굉장히 좋아요. 대표적인 자세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 자세 또는 다리를 양옆으로 쫙 벌려서 오파비스타 코나 아사나 같은 자세 아니면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 아사나 준비 자세 같은 거 있죠. 한 다리 앞쪽으로 접어내고 한 다리 뒤로 뻗어내는 자세 그런 자세들 굉장히 좋아요. 골반이 열리면서 이상근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지면서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많이 열리다 보면 그 시기가 10개월씩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이 굉장히 많이 고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너무 고착되지 않게끔 해주는 용도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비둘기 자세, 준비 자세 같은 거 좋고 고무카 아사나는 이렇게 다리를 중앙으로 포개어주는 자세다 보니까 아기가 커지고 하다 보면 고무카 아사나 자체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체를 숙이는 게 힘들다면
다리만 조금 이렇게 모아내서 이것도 너무 다리가 벌어지기만 하는 것 또는 다리 바깥쪽이 너무 타이트, 임신기가 좀 타이트해지는 것을 미리 조금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힘도 조금 길러주고 그래서 골반 저근에 힘도 조금 길러줄 수 있는 자세고 정굴 자세, 다리를 쭉 뻗어서 상체 내려가는 파스치마타나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복부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리를 조금 벌린 상태로 하시면 되고 발라아사나, 아기 자세를 하실 때에도 태아가 그리고 엄마가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라서 많이 하게 되는데 천장 관절의 압박을 풀 수 있도록 꼭 무릎을 벌려서 해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바로 누운 자세는 이 중기의 초반 말고 중기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기가 커지기 때문에 오랫도록 지속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옆으로 누운 자세를 통해서 이어가 보시는 거 좋습니다. 세 번째 분기인 후기에는 29주부터 40주까지, 그러니까 출산까지 임신 8개월에서 10개월까지예요. 이 분기에는 체중 증가나 신체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이고 출산이 다가오면서 가진통도 경험하게 되고 이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는 요가를 하실 때에도 조금 쉬어가는 걸 통해서 에너지 배양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 호르몬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몸 전체 인대를 부드럽게 해야 해요. 예를 들자면 발인대도 늘어나서 평발이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무릎이 약해지기도 하고 몸 전체, 천장관절, 다른 관절들이 모두 불안전해져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신체 부담을 줄이고 편안함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출산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해요. 37주 이후가 되면 태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이때가 되면 산모님들이 호흡도 좀 편해지고 소화가 편안해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아기가 내려가면서 이제 아기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 특징은 저도 그랬는데 워낙에 많이 움직여서 저는 다리 경련 같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막달되니까 다리가 이렇게 경련이 오기 시작하고 부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임산부 그 막달 사진 찍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달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막달이 찍지 않아요. 부종 때문에 사진이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30주가 되기 전에 배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사진을 많이 찍게 돼요. 그 이유가 부종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태아 성장으로 횡격막이 좀 압박이 되면서 호흡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소화도 당연히 잘 안 되고요.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많이 피곤해요. 배가 많이 커지고 하면 당연히 힘들어지고 이 몸 무게 때문에 자세가 바뀌면서 요통도 발생하게 되고 또 가슴이 커지고 유선이 발달되면서 유습도 분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는 불편감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누운 자세가 불편한 거 말고라도 계속해서 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이 빈뇨 때문에 또 깊은 수면이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겠죠. 이런 신체적인 불편감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긴장이 아주 많이 생기는데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출산이나 역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이 많이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초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지 못한 통증 또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경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겪어봤던 그런 통증이나 힘든 것들을 미리 이제 예견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가를 만나는 기대감을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든지 이걸 알았으면 거기에 맞는 요가 목표를 세우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한 어떤 이완하는 테크닉 또는 힘주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혈액을 순환시켜서 이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로 인한 부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출산에 대비한 심리적인 준비, 스트레스 관리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 후기 때에는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냐면, 일단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 안 되고, 복부를 지나치게 늘리는 동작은 피하셔야 해요.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동작에서는 벽이나 도구를 사용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고 천천히 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해요.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중기 초기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후기에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쪼그려 앉는 자세를 주의하셔야 돼요. 골반저에 너무 과한 압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태아가 하강을 하기 시작한 후에는 역자세를 중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고개 숙인 개체위라든지 기지개 켜는 고양이 자세 같은 것들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여가의 경우에는 이 여가를 돌리기 위해서 뭐 거꾸로 하는 자세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6주 전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가 되면 아기가 워낙에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양수도 부족하고 양막이 붙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가를 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산모님들이 뭐 38주 막 이렇게 됐을 때에도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가일 때도 조금 기다려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정일보다 뭐 2주 전, 일주일 전 이렇게도 아기가 돌기도 해요. 공간이 부족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조금 엄마 혼자만의 이 어떤 일은 아니고 아기가 함께 하는 출산은 아기도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애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적인 또는 정서적인 불안감이 많은 후기의 산모님들에게 권장되는 자세로는 일단 테이블 자세가 좋아요. 테이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모님에게 좋기는 한데 이 관절이 많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요가에서 테이블 자세를 많이 하는 건 엄마의 곡선이랑 태아의 머리 등 곡선을 일치시키기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예요. 그렇게 되면 태아 포지션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태아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거는 출산에 쉬운 자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엄마 이렇게 산도를 따라 나올 때 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테이블 자세 굉장히 좋고 골반을 앞뒤로 기울이기를 하시면서 이 골반의 정렬을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또 산도를 막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또 앉거나 서서 하는 자세들도 분명히 좋아요. 이 누워서 하는 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앉거나 서서 하는 자세들, 서서 하는 자세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셔서 앉은 자세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이나 임신 후에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골반조 운동이에요. 그냥 수축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임신을 하기에도 좋은 골반 상태를 만들어주고 임신 중에도 아기를 지켜내고 아기가 잘 자라게 해주고 그 다음 임신 출산 후에는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골반조 운동을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임신 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신 분기, 새 분기에 따른 특징을 알게 되니까 요가를 할 때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겠고 그러고 나면 이러한 자세들이 권장되고 좋구나 라고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때는 함께 수련하시는 학생분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알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에게 맞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금씩 더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마스테.